자두를 한 상자 사오면 며칠 지나지 않아 물러지고 껍질이 터지거나 진물이 나서 오래 두고 먹기 힘드셨죠? 그런데 자두의 상태에 따라 보관법만 다르게 해도 마지막 한 알까지 훨씬 싱싱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여름이면 새콤달콤한 자두를 참 좋아해서 한번 살 때 넉넉하게 사다 두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자두는 실온에 두어야 맛있어지고 어떤 자두는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노하우가 쌓이게 됐습니다. 오늘은 자두가 금방 무르는 이유부터 덜 익은 자두를 맛있게 후숙하는 방법, 냉장고에서 최대한 오래 보관하는 방법과 냉동 활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유용하게 사용해온 방법들이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제부터 아까운 자두 한 알도 버리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좋아요라고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우리 집 식탁을 안전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관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자두가 유독 빨리 물러지는 이유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두는 나무에서 수확한 뒤에도 계속 익어가는 과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과육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단맛과 향이 진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두는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내보냅니다. 이 가스가 자두 주변에 많이 쌓일수록 익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자두를 아무렇게나 한 곳에 모아두면 자두가 스스로 익는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드는 셈인 거죠. 혹시 자두를 사오면 마트 봉지에 담긴 그대로 주방이나 식탁 위에 올려두시나요? 그렇게 하면 자두가 훨씬 빨리 물러질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여러 개의 자두를 함께 넣어두면 자두에서 나오는 수분과 에틸렌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봉지 안이 축축해지고 자두끼리 계속 맞닿으면서 눌린 부분부터 멍이 들고 물러지게 됩니다. 특히 이미 익은 자두 한두 개가 섞여 있으면 주변 자두까지 빠르게 익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마트에서 비닐봉지에 담아오셨다면 집에 도착한 뒤 바로 꺼내주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두의 상태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상자 안에도 아직 초록빛이 돌고 단단한 자두가 있는가 하면 붉은빛이나 노란빛이 돌면서 이미 말랑하게 익은 자두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다른 자두를 모두 한꺼번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먼저 손으로 자두를 아주 살짝 만져보세요. 손가락으로 세게 누르지 말고 손바닥 위에 올려 단단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껍질이 팽팽하고 단단한 자두는 아직 후숙이 더 필요한 자두입니다. 반대로 은은한 향이 나고 손으로 만졌을 때 살짝 탄력이 느껴지는 자두는 먹기 좋게 익은 상태입니다. 껍질이 갈라졌거나 진물이 나오고 손으로 살짝 만졌는데 푹 들어갈 정도로 무른 자두는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런 자두를 그대로 섞어두면 흘러나온 과즙과 수분이 다른 자두에 묻으면서 주변 자두까지 빠르게 상할 수 있습니다. 상처난 부분이 작고 과육에 이상한 냄새가 없다면 해당 부분을 넉넉히 잘라내고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보이거나 시큼한 발효 냄새가 나고 과육 안쪽까지 갈색으로 변했다면 아깝더라도 통째로 버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 덜 익은 자두를 맛있게 후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단하고 신맛이 강한 자두를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익는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오래 보관할 수는 있지만 단맛과 향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아 맛이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아직 단단한 자두는 씻지 않은 상태로 키친타월이나 종이 위에 올려놓고 실온에서 후숙해 주세요. 이때 자두를 여러 층으로 쌓지 말고 서로 눌리지 않도록 한 층으로 펼쳐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두끼리 맞닿아 있으면 다음 부분에 습기가 차고 눌림 자국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자두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보관해 주세요. 직사광선이 강하게 들어오는 창가나 가스레인지 근처처럼 온도가 높은 곳은 피해야 합니다. 햇빛과 열을 받으면 겉은 빠르게 물러지지만 속은 고르게 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하루에 한 번씩 상태를 살펴보세요. 자두에서 달콤한 향이 나고 손으로 살짝 만졌을 때 부드러운 탄력이 느껴진다면 먹기 좋게 익은 것입니다.
자두를 조금 더 빨리 익히고 싶을 때는 종이봉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덜 익은 자두를 종이봉투에 넣고 입구를 가볍게 접어주세요. 종이봉투는 자두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를 어느 정도 머물게 하면서도 비닐봉지처럼 습기가 지나치게 차는 것을 줄여줍니다. 조금 더 빠른 후숙을 원한다면 잘 익은 사과나 바나나 한 개를 함께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넣어두면 자두가 갑자기 물러질 수 있으니 하루에 한두 번씩 반드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두가 먹기 좋게 익었다면 그때부터는 냉장 보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두를 한꺼번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냉장고에 넣는 것입니다. 자두 표면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보관 중 습도가 높아지고 상처가 난 부분부터 쉽게 물러지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보관할 자두는 원칙적으로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먹기 직전에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자두를 씻었다면 마른 키친타월로 표면의 물기를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꼭지 주변과 자두가 살짝 들어간 부분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밀폐용기 바닥에 마른 키친타월을 한 장 깔아주세요. 키친타월은 자두에서 나오는 수분을 흡수해 용기 안이 지나치게 축축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위에 자두를 서로 닿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한 층으로 담아주세요. 자두의 양이 많아 두 층으로 담아야 한다면 자두 위에 키친타월을 한 장 더 올리고 그 위에 다음 자두를 조심스럽게 담아주세요. 무거운 자두가 아래쪽 자두를 누르지 않도록 너무 많이 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밀폐용기의 뚜껑은 닫되 용기 안에 습기가 많이 생기지 않는지 중간중간 확인해 주세요. 키친타월이 과즙이나 습기로 젖었다면 마른 것으로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두는 냉장고 과일칸이나 채소칸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문 쪽은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자두처럼 쉽게 무르는 과일을 오래 보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냉장고 안쪽의 온도가 비교적 일정한 공간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자두는 사과, 바나나, 복숭아처럼 후숙하면서 에틸렌을 많이 내보내는 과일과 너무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충분히 익은 자두 옆에 이런 과일을 함께 두면 자두가 예상보다 빠르게 물러질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 중에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자두의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한 개가 갑자기 무르기 시작하면 그 자두만 먼저 꺼내 드셔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흘러나온 과즙이 옆 자두에 묻어 다른 자두까지 빠르게 상할 수 있습니다. 자두를 먹을 때는 냉장고에서 꺼낸 뒤 바로 먹는 것보다 잠시 실온에 두었다가 드셔보세요. 너무 차가운 상태에서는 자두의 향과 단맛을 충분히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먹기 약 10분에서 20분 전에 꺼내두면 과육의 향과 단맛을 더욱 풍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두를 넉넉하게 사서 냉장 보관만으로는 모두 먹기 어려울 것 같다면 냉동 보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두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표면을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씻고 세제나 주방용 비누는 사용하지 마세요. 씻은 자두는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줍니다. 그 다음 자두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해 주세요. 자두씨 주변은 단단하고 미끄러울 수 있으니 칼을 사용할 때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씨를 뺀 자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한 번에 서로 붙어 얼어버리는 것을 막으려면 쟁반이나 넓은 접시에 자두 조각을 서로 떨어뜨려 올린 뒤 먼저 냉동실에서 얼려주세요. 자두가 단단하게 얼면 냉동용 지퍼백이나 밀폐용기로 옮겨 담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만큼만 꺼내 사용하기 편하고 자두 조각들이 한 덩어리로 붙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퍼백에 담을 때는 안쪽의 공기를 최대한 빼고 밀봉해 주세요. 공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자두 표면이 마르고 냉동실 냄새가 배기 쉽습니다. 냉동한 자두는 해동하면 생자두처럼 단단한 식감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두 스무디나 요구르트 토핑, 자두 주스, 잼, 소스 등에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냉동 자두에 우유나 무가당 요구르트를 넣고 갈면 새콤달콤한 자두 스무디가 됩니다. 바나나를 조금 넣으면 별도의 설탕을 많이 넣지 않아도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냉동 자두를 냄비에 넣고 약한 불로 끓이면 자두 콩포트나 자두 소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두 자체가 충분히 달다면
설탕의 양을 줄이고 단맛이 부족할 때만 조금씩 넣어 조절하세요. 이렇게 만든 자두 소스는 요구르트나 빵, 아이스크림에 올려 먹어도 잘 어울립니다. 자두가 너무 많이 익어 생으로 먹기 부담스러울 때도 바로 버리지 마세요. 껍질에 곰팡이가 없고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씻어 씨를 제거한 뒤 잼이나 소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러진 자두와 상한 자두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자두가 잘 익어 부드러워진 것은 사용할 수 있지만 곰팡이가 피었거나 술 냄새처럼 발효된 냄새가 나고 진물이 심하게 흐른다면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두를 사오면 먼저 비닐봉지에서 꺼내 단단한 자두와 익은 자두, 상처난 자두를 분리해 주세요. 단단하고 덜 익은 자두는 씻지 않은 상태로 서늘한 실온에서 후숙합니다. 이때 자두를 여러 층으로 쌓지 말고 서로 눌리지 않도록 한 층으로 펼쳐 놓으세요. 달콤한 향이 나고 손으로 만졌을 때 살짝 탄력이 느껴지면 냉장 보관으로 바꿔줍니다. 냉장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깔고 자두 사이에 간격을 두어 담아주세요. 자두는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씻었다면 물기를 완전히 말린 뒤 보관해야 합니다. 오래 두고 먹기 어렵다면 깨끗하게 씻어 씨를 제거하고 한 번 먹을 양만큼 나누어 냉동해 주세요. 이 몇 가지 방법만 기억하셔도 자두가 한꺼번에 물러서 버리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두는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과즙 덕분에 여름철에 특히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빨리 무른다는 이유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사는 것을 망설였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자두가 저렴하게 나올 때 넉넉하게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먹을 자두와 후숙할 자두, 냉장 보관할 자두를 나누고 남은 자두는 냉동이나 잼으로 활용해 보세요. 생자두로만 드시는 것보다 요구르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거나 시원한 스무디와 자두 소스로 활용하면 더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두를 제대로 보관하고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과일 한 상자를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과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